매주 목요일 아마 지지난주까지는 아마 우리 유영진 대표가 하는 아마 소셜미디어 SNS 쪽에서 아마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오늘부터는 사실은 여쭤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는 사실은 이제 저 안에 스튜디오가 지금 가동이 된 지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저 스튜디오는 이제 방송 채널이 2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전 3력에서 운영하는 방송 채널이라고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택시 TV 채널이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근데 택시 TV는 아직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여기서 택시에 관계된 분들에게 빨리 인터넷 방송을 좀 스타디해서 그분들이 저 안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강좌를 매주 목요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 안에 있는 스튜디오가 고정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치고는 제법 좋은 스튜디오입니다. 저 정도면. 그래서 저 스튜디오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면 방송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이해만 해주시면 방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송을 할 거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그게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냥 방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무엇을 찍을 거냐 가지고 고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성택시 지금 40대 친구가 그 유명한 소녀 그 아이돌이 타서 유명한 스타가 된 감성택시 혹시 기사 알고 계신가요? 지금 택시 중에 한 서너 대가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다니는 택시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최초 친구입니다. 40대 된 친구인데 지지난주에 박원순 TV에 초대가 돼서 그리고 이미 방송을 한 20회 탔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 그런 친구들은 혼자, 그래서 흔히 말하면 독립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자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방송은 한계가 옵니다. 어떤 한계? 본인이 가지는 개인 브랜드 가치로 어디까지 방송할 거냐는 거죠. 이제 택시 TV는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 안에 스튜디오는 원래 옆에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 스마트 토모라고 여기 지금 한일 교육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인터넷 방송국이었습니다. 저장소가. 그래서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스튜디오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수익이 안 돼서. 그래서 닫은 걸 우리 택시TV의 김정주 대표가 저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 장소가 6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방송국을 차리려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기본 3천에서 3억을 주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일주일 만에 제가 장비를 셋업해서 우선 제가 하는 방송부터 보아라. 방송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지금 2개월 동안 방송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관계 종사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리자.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뭘 할 거냐? 택시 기사님들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되도록이면 본인의 생활이 좀 윤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자가 기본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 잡기 중에는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합니다. 제가 거꾸로. 그래서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 잡기는
원래 중장년 세대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저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리얼타임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여러분의 아이폰에서 찍은 동영상은 3분만 지나면 쓰레기입니다. 3분만 지나면 가치가 없는 미디어와 사진이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3분 안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올려야 그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찍어놓고 하루만 지나면 그건 지워버려야 돼. 아무짝도 쓸모없는 사진이자 동영상입니다. 이제 리얼타임 시대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관계까지 오게 된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이 두 가지가 바로 앞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제외해놓고 방송을 비껴놓고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오면 할 게 없지만 방송하는 사람에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빼놓고 트위터 그러면 올릴 게 없어요. 페이스북 하면 쓸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들어가서 보기만 하는 거지. 그냥 찍는다고 하는 게 결국은 먹는 사진이나 올리고. 근데 방송하는 사람에게는 방송을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13년을 살아왔습니다. 온라인에서만. 그래서 제가 1999년부터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와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직업군입니다. 미래 모험가이자 1인 창조국가이자 인터넷 방송작기, 디지털 유목민, 스마트 워커, 모바일 방송 블로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하는 순간, 방송을 한다고 하는 순간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연세가 좀 드셔서 그런데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후배를 만나면 과거 이야기가 70%입니다. 현재 얘기 30%, 미래 이야기는 감히 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늙은이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과연 인기를 얻고 있느냐? 지금 시대에 미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겁니다. 안철수에게 왜 우리가 기대하나요? 미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미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래 이야기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를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10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가 왜 의사를 안 하고 의사가 갑자기 엄하게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 청년은 의사를 집어치우고 바이러스 백신 회사를 차린 게 안철수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노는 시간에 바이러스를 개발했단 말이죠. 취미로. 그러던 것이 직업군이 돼버린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인 창조 기업가라는 거죠. 저 1인 창조 기업가는 바로 방송 작기가 1인 창조 기업가 군으로 이제 편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실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디어 머니 머니. 저런데 아이디어 머니가 뭐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발하고 독특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코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고 현금 200만 원. 끝나지 않습니다. 공짜로 들어가셔서 쓰실 수 있는 사무실 임대 권리도 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두드려 사장님이 될 것이다. 세상 속에 숨겨진 아이디어 발굴이 시작된다. 희망 지구를 넘어 우주를 열받게 할 뉴 창업 아이디어 Right now. 자, 그렇다면 오늘의 도전자 1인 창조기업 사무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셔
명찰을 보십시오. 15일간 50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남자가 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1년 365일 전국의 새로운 소식을 찾아다니는 그의 정체는? 이럴 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거 8년 전에 나간 겁니다. 4년 전에 SBS 하우마치 1인 창조기업가 제1호국내 움직이는 방송국으로 출연을 해서 성금 200만 원과 그리고 1년간 사무실 임대를 취득했었습니다. 방송잡기 하나 가지고 보름에 500만 원 버는 아이템으로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8년 만에. 제가 2000년도도 방송을 해서 2008년도에 드디어 SBS 하우머치에 출연해서 제가 방송했던 경험을 가지고 1인 창조기업가로 당당하게 서서 보름에 500만 원 버는 아이템으로 20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아서 19명이 누르면 190만 원이고요. 10명이 누르면 100만 원이었거든요. 20명 전원이 다 누르면 200만 원 상금에 1년간 사무실 임대권을 주는 그 코너에 첫 출연해서 그래도 일단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취미로 시작했던 이 방송이 8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이렇게 돈을 버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 그 나온 것은 지난 3월달에 소개된 자료입니다. 이외에 인터넷 방송 때문에 저는 2003년도부터 KBS 피플 세상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웬만한 방송에는 다 거의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공중파에서 저를 취재할 리도 없고 오직 순수하게 인터넷 방송 찾기 하나만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어 드린 것도 제2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에 기꺼이 제 장비를 무상으로 여기 지금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제법 강전료가 비쌉니다. 제가 원래 전문 강사거든요. 근데 이건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 여기서 이 스터디를 해서 빨리 택시 TV를 대한민국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20만 택시기사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방송국을, 교통방송이 이제 위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교통방송보다 20분 빠른 교통방송을 하고 싶은 게 접니다. 이제 그거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박원순 씨가 지금 TV 방송을 자기가 하잖아요. 일주일에 30분씩. 보셨나요? 뭐? 보신 분도 계시면 못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뭐가 아쉬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자기 방송을 할까요? 이 방송은 자기 매체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어서요. 뭘로 알릴 거예요? 지금은 알릴 도구가 많다 이거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근데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기껏해야 글과 이미지밖에 더 있냐고요. 이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트위터, 페이스북은 난리라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박원순 TV에도 아무나 초대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유명해지면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화면에 오르는데 이게 저고요. 여기 두 사람은 남자의 자격에 전웅단장하고 김우현 부단장 세 사람이 동시에 5월달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방송 잡기가 되고 저희들은 초대자가 돼서 거기 나가서 수다를 떨고 왔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에 진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성공합니다. 남들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어나 똑같이 일하면 절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뭔가 다른 것을 해야 그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이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이폰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갤럭시.
근데 왜 갤럭시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직도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서 방송을 하려면 아직도 아이폰은 안정이 되어 있는데 갤럭시는 아직도 불안정해요. 방송하다가 자주 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갤럭시를 가지고 있냐? 갤럭시는 국산 거고 한글이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폰은 미국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이폰이 미국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데.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데 다시 바깥에서. 비밀번호를 잘 몰라서. 건전지 떼시면 돼요. 비밀번호 몰라요? 누가 몰랐죠? 비밀번호. 저도 잊어버렸어요. 기뚜라미 왕초 불러야 저거 보면 같았대요.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김정수 대표한테 연락해보면 건전지 떼시면 돼요. 됐다. 됐습니다. 됐다. 자, 컴퓨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건방지게 좀 이야기하면 컴퓨터는 사람이 적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깔려진 프로그램에 제가 적응을 해야 돼요. 컴퓨터 환경은. 모바일 환경은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바일은 내가 어떤 어플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똑같은 모바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개성, 취미에 따라서 모바일 폰의 성능이 다 틀려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플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의 수가 50만 개가 넘었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50만 개라고요. 그 중에 지금 몇 개를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무슨 이유로 지금 그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50만 개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깔으라고 해서 깔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깔아주니까 깔은 거고요.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 50만 개 어플 중에 과연 나에게 가장 유용한 어플은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50만 개 중에 무슨 수로 찾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용한 어플을 찾는데 통상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왜? 사용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해봐야. 적어도 2, 3개월을 사용해봐야 그게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미래 사회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2,000개 정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어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어플들은 재미나 심심해서 하는 어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플을 약 2,000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00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아이폰 어플을 보면 100개에서 120개 사이입니다. 전부가. 아무리 많이 깔아도. 통상 그래서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플의 수가 100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약 100개의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 어플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어플 중에 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이 하루에 어플 중에서 몇 개나 사용할 것 같아요? 100개를 다 사용한다고요? 한 10개? 그래서 12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킬러 어플 12개를 찾아라가 지금 여러분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명제입니다. 숙제라고요. 12개 어플을 찾는데 3년 걸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00개 정도 사용해보고 안 되면 지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이폰에서 유료하고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는 아무 때나 깐다고 생각하지만 유료는 돈 주고 깔았다가 지우면 다시 못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유료 어플도 한번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면 그 계정은 살아있어서 지웠다가 또다시 깔아도 돈 안 받습니다. 한 번 어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쓰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KTX 탈 때 어쩌다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때는 KTX 어플 지웠다가 그때 다시 다운받아서 그때 로그인해서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우란 말이에요. 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우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깔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고! 이게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습관이. 저는 이 모바일 환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 모바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컴퓨터에서 제대로 사용해 본 사람만이 모바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바일 폰을 사가지고 잘한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거는 핸드폰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PC예요. 이동용 PC. 손안에 들고 다니는 PC라고요. 근데 컴퓨터를 전혀 안 하다가 인터넷 이동용 PC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전화밖에 안 받는 거죠. 전화 받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을 좀 버려라. 그리고 제발 아이들 말 믿지 마세요. 우리 자녀. 뻑하면 아이한테 묻는데 아이가 제대로 답변 안 해줍니다. 아버지는 그 정도면 돼. 시선놈도 지금 다 보겠어. 왜 아버지만 그 정도만 하면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어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어플만 깔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카카오톡이야. 카카오톡 깔아. 카카오톡은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채팅이기 때문에 그래. 채팅이에요. 채팅. 그러니까 모바일을 제껴놓고 PC에서 채팅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은 채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래 그건. 그래서 카카오톡 중독자가 요즘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은 되도록이면 안 까는 게 좋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 급할 때 때리는 것만 살아가지고 돌아버린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오고. 그래서 이 어플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데 저는 제가 12년 동안 오면서 제일 좋은 어플을 딱 서너 개를 찾았거든요. 제가 가진 12개 어플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너 개 어플만 소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모바일 방송 어플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방송 어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알려드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스튜디오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중파 방송처럼 방송하시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은 이제 모바일 폰에서 방송을 배우셔서 그거 가지고 어디 가시다가 잠시 서 있을 때 그냥 손님 기다리지 말라니까요. 제발 좀 트위터,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라니까요. 그러다가 손님에서 딱 서 있으면서 나 지금 어디 서 있다. 손님이 없네요. 그럼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혹시 친구가 지나가다가 탈 줄 알아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 가장 갑갑한 게 뭐냐면 도심지에서 보면 왜 농산물 코너들 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펼쳐놓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보화할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을 다 하는 농작꾼들이거든요. 불나고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전 펴놓고 있으면서 그냥 멀찍이 서 있다니까 사람 올 때까지. 무지하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노트북 갖다 놓고 인터넷 자재잖아요. 서울시내에선.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페이스북, 트위터 열어놓고 계속 사진 날려야죠. 나 여기 와서 지금 물건 팔고 있다고. 나 서울 왔다고. 그런데 그냥 멍청이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선 사람 안 온다고 승질내고 앉아있고. 그게 바로 틀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24시간 내가 하는 모습이 다 밝혀져서 싫대. 지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정보가 다 밝혀져서 싫다고 그러고. 지금은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알릴 거냐 말 거냐. 알리지 않을 거면 아예 모바일 폰을 버려라. 그걸 왜 가지고 다녀요? 전화 오는 사람은 받겠다고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바일 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려서 나만의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프로시머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네. 프로시머가 엘빈 터플러가 제3의 물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어플입니다. 소비자가 생산자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 된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매스 미디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 보면 프로슈머는 생비자라고 그러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언제까지 맨날 네 동영상만 보고 있을래? 나도 내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 하는 순간 바로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슈머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는 소비가 90%였다면 10%가 생산자 역할을 했어요. 왜? 트위터, 페이스북에 그래도 한 글자 쓰면 생산자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기만 하면 소비자죠. 근데 내가 쓰기 시작하면 생산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슈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자가 되려면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자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재능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글 잘 쓰세요? 네. 글 잘 쓰세요? 네. 많이 쓰세요? 뭐야 그럼? 여기서 어디에 내가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소통하는 게 더 신뢰가 높을 것인가를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없었거든요, 옛날엔. 그래서 블로그가 파워블로거 그러면 대부분 다 글쟁이들이 다 파워블로거가 됐던 거예요. 기자 출신들이 다 블로거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웬만한 기자도 지금 시작해서 파워블로거가 안 돼요. 왜? 워낙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놈이 왕이에요. 그냥 저는 뭐냐면 택시 기자 중에 진짜 스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감성 택시 하고 있는 그 40대 그 친구처럼 방송하는 건 무지하게 많아질 거고요. 진짜 자기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진정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자원봉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타 됩니다. 스타 되면 그 사람은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텍스트, 이미지, 사진 작가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디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바일 폰에, 지금 모바일 폰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여기에 캠코더가 몇 대 있어요? 이게요? 네. 두 개. 캠코더 맞죠? 카메라. 여기 두 그러니까 카메라는 집에요. 아니 네. 여기에 두 개 있어요. 카메라 2대, 캠코더 2대죠? 네. 근데 사용하시나요? 네, 가끔. 가끔. 네. 그왜 가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름 다를까봐? 찍을 게 없어요. 찍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겁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특히나 여러분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밥이 나오기 전에 들고 있는 종족은 전부 다 20대고요. 식당에서 밥 다 먹고 모바일 폰 꺼내는 종족은 전부 다 중장년 세대예요. 왜냐면 나올 때 찍는 게 아니라 다 먹고 나면 어머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틀려요. 아이들은 나오기 전에 음식이 나오면 바로 찍어요. 찍고 나야 밥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찍는다니까? 습관이 틀리다니까, 습관이. 그래서 저는 글도 잘 못 쓰고 사진도 잘 못 찍고 말은 좀 하니까 영상. 그래서 방송 잡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 시대는 갑니다. 누가 입고 앉아 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요즘은 글이 많은 게 아니라 사진이 많고 사진에 대해서 글이 조금. 근데 이것도 가요 이제. 왜? 말이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혼자 들어가서 그냥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실시간 방송이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 방송 전에 UCC라고 그랬잖아요. 동영상을 제작, 편집해서 올리는 거. 저 방송 스튜디오가 바로 영상 편집, 제작해서 올리던 스튜디오라니까요. 그냥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찍어가지고 들어와서 날밤 새가지고 1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린 거예요. 그래 10분 동안 돌렸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10분 동안 돌려서 방송 나오네 여보세요 하면 답변을 해야 말이지. 왜? UCC니까. 말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보다가 나가버리는 거지. 뭐야 미친놈.
근데 라이브 방송은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잡기는 하게 되면 말이 늘게 돼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방송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혼자 방송이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방송을 해야 돼요. 왜요? 말이 느리니까. 그리고 인터넷 방송은 제가 아까도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안에서 지금 우리 김정수 택시 대표님께서 저 안에서 방송할 그 유명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많이 모아놨대요. 뭐 미래학자도 이런 모셔놓고 무슨 뭐 영어를 잘하는 뭐 하여튼 전문가들 다 모셔다 놨어요. 그분들 데리고 저기서 방송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 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데리고 방송하시더라고요. 저 안에서 방송하시는 그 미래학자가 자기 이야기만 하시겠죠. 방송 보는 사람은요, 여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겠죠. 그건 방송이 아니에요. 그건 공중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안에 앉아서 방송할 사람은 누구냐? 말 잘하고 이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방을 딱 여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 안에는. 그게 인터넷 방송이에요. 여기 기사님이 지나가다가 저 TV를 보고 있어요. 딱 들어갔어.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나와. 여보세요 그랬는데 답변 안 해봐. 보겠어요? 당장 기분부터 나빠진다니까. 자식이 야! 하고 부른다니까 계속 대화창에서. 근데 대화창을 안 보고 있는데 뭐 할 거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은 소통입니다. 소통. 어떤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려주려고.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누가 방송하든지 딱 봤을 때 여보세요 하고 불렀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들어오셨군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내가 방송 보는 거지.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보고 앉아있냐고. 깝깝하게. 그걸 방송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송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저는 지금 당장 그냥 앉혀서 방송하고 싶어. 1시간만 앉혀놓으면 뭐 본인이 하여튼 깎아보든지 하여튼 대화창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돼요. 어디 사세요? 그러세요? 오늘 어떻게 손님은 많아?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안에는. 그리고 가시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시간을 메꿔주고. 그러면 그 시간대 되면 또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소리가 이뻐야 되잖아. 그리고 얼굴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는요, 본인의 목소리는 일주일만 본인이 그 시간대에 1시간씩 계속 방송하면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안 하고 여기서 방송하면 금방 사람 바뀌었다고 그래요. 누가? 보는 사람이 바뀌었대요. 저 사람 그 시간에 방송하는 사람 아닌데? 일주일만 방송을 계속 들으면 얼굴과 목소리가 이미 그 사람의 뇌에 각인돼서 목소리 눈 감고 있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바로 방송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간미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미 있는 사람. 대화창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즐겁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방송 잡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전문가가 자꾸 와서 방송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전문가는 전문가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면 이익훈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영어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좀 알리고 싶고 손님도 끌고 싶으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했어요. 2개월 만에 문 닫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영어 강사를 해서 발음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집단을 한다고 영어를 했어요. 그때 뭐가 달라붙는지 아세요? 영어를 제법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악센트 하나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싫어요. 악센트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EF 나와서 아 그렇게 먹냐는 등 못해요. 그래서 방송 관뒀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영어 방송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내 영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배운 수거거든요.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들어봐 주실래 해야 청취자가 생기는 겁니다. 다르다니까요. 전문가들 안 쳐다보세요. 100판 다 나갑니다. 한 가지 기억해요. 네이버에 가면 지식인이라고 있죠. 네. 다음에 가면 지식인이라고 있죠. 네. 그 지식인의 내공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초딩들이에요. 초딩들. 대학생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누가 하느냐면 초딩들이 답을 찾아서 거기다 올린다니까요. 현실이에요. 내공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 비켜놓고 글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이게 아무나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것도 사진 찍으면 제대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하다 보면 는다니까. 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진을 안 찍어도 말은 하면서 살잖아. 이제 타인하고 말하는 습관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강의를 여기서 하는데, 오늘 사실 여기는 저희 방송 작기들 두 분이 좀 와 계신데 여기 앉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방송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택시기사님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1%입니다. 0.1%. 그리고 0.9%는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99%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중에도 0.1%가 바로 택시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절대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을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 도구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소통.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뭘 선택할 것이냐. 지금 자동차 블랙박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블랙박스요. 지금 이 블랙박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사람은 블랙박스를 맨날 갔다 오면 지우고 또다시 깔고 지우고 또다시 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우다가 그 동영상을 체크해보고 재미난 건 무조건 보내는 거죠. 어디로? SBS 안치환의 블랙박스예요. 채택되면 선물해도 받잖아. 근데 그게 내가 의도해서 찍었냐고? 아니잖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루는 블랙박스가 달리다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는 교통방송에 좀 제출하는 만한 동영상 찍혔다. 그걸 왜 버리냐고요. 그게 바로 프로시모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영상을 전문가가 양산해내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단 사람이, 그럼 뭐냐, 블랙박스를 단 사람이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불이익을 안 당하겠다고 해서 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좋은 동영상 하나를 건지면 대박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제는요, 의미가 틀려진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블랙박스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지팡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위장 교통사고에 당하지 않아서 다나요? 아니에요. 멋진 동영상을 올려주는 걸 보고 이제 블랙박스 달아서 나도 저기 올려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그렇잖아. 교통사고는 1년에 한두 번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통하면서 다니던 곳을 모아서 자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잖아요. 자기 동영상을. 그게 뭐 돈 들어가냐고요. 어차피 가는 시간에. 그래서 미디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정원에서 왜 자꾸 그러냐면, 여기서 1시간 동안 방송하실 때 여기 기사님들이 올려온 그 동영상만 많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 보면서 이야기만 하셔도 돼요.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대한민국의 정말 0.1%에 속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자리 오기 쉽지 않아요. 지방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기 계신 분들에도 아까운 시간, 2시간 시간 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부터는 나가면서 무조건 찍어만 놓으면 이제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바로 우리 웹하드에 하나만 딱 공개해 놓으면 거기다 그냥 계속 올려주면 그 동영상을 가지고 여기서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바로 소셜미디어 가장 택시기사님들에게는 중요한 도구다. 두 번째, CCTV. 요즘 CCTV 웬만한데 지하주차장에 잘 만들어놔도 4천만원 상금 받고 그러잖아요. 뇌물 주는 거부터 걸려가지고. 근데 CCTV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귀익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은 끝났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UCC가, 유튜브가 이제 서서히 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왜? UCC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요즘 잘 나가는 동영상이 뭐예요? 블랙박스 동영상이 제일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찍는 캠코더, 인위적으로 찍는 모바일 폰. 근데 여러분들은 카메라 2대, 캠코더 2대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내일. 16기가, 32기가를 왜 그렇게 썩히자고요? 무조건 해외 나가면 무조건 채워서 들어오시라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찍다 보면 1분 30초짜리가 생긴다니까요. 방송이라는 게 꼭 저 안에 들어서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동료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가면 국회의원 조는 것만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된다니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는, 앞으로 이 미디어는 이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방송적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아이폰 갤럭시를 다 꺼내세요. 다 꺼내서 아프리카 TV와 유스트림 2개는 다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신 분들은 놔두시고요.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이 2개를 다운받으시는데, 앞으로 이 2개의 어플은 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어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깔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 가르치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이거 잘하는 방법은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법 치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혼자 똑똑했습니다.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다음에 검색하시면 블로거들이 밥만 먹으면 그것만 올려놓고 있잖아요. 밥만 먹으면 아프리카 TV 하나만 딱 선택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법에서부터 자세하게, 그 사람은 밥 먹고 그 짓을 했는데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런 데 와서 시간을 보내냐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유스트림 어플, 아프리카 어플을 다운받으시는데, 이 아프리카 어플과 유스트림 어플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택시 TV에서는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하시겠대요. 유스트림을 안 하고. 왜요? 왜냐면 아프리카 TV 로그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계정 만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어느 분인가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다고 그랬어요. 유스트림 아프리카, 그냥 아프리카 한글로 치세요. 한글로 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유스트림 한글로 치세요.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영어에 주눅 들지 마세요. 영어는 치지 마세요. 빌어먹어요. 영어는 치지 마세요. 앞으로는 뉴 바베타 슈더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구글의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면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를 머리 아프게 배우지 마시고 중국어를 머리 아프게 배우지 마세요. 이제는 아이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다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트림 아프리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이 방송하는 어플은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밤 10시 11시 30분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방송하는 데서 어느 정도 이해 가셨죠? 네. 자, 이제부터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핵심 가치. 지금 당장 말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미래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죠. 그거는 뭐냐? 내가 가장 재밌어 하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재밌어 하는 거. 지금 직업 아닙니다. 직업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어져서 하는 겁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직업 이외에 남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재미있었던 걸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거기에 10년만 투자하세요. 뭘로? 방송을. 그게 미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신나고 재미나는 것을 지금부터 1년 안에 찾으세요. 지금 당장 찾으라는 소리 안 해요. 1년 안에 찾으세요. 가장 신나고 재미나는 것을. 그리고 끊임없이 찾는 방법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기 전에 다른 습관 하나 드셔야 돼요. 다른 습관. 담배 필 시간을 줄이는 다른 습관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러면 오래된 습관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술도 담배도 그런데 지금은 다 끊었습니다. 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방송하다가 담배 물고 방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실수로. 그래서 이제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발 부탁하건데요. 모든 세상살이는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즐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즐기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발표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뭘 빼먹냐면 요거를 빼먹어요. 항상. 우리 민족은요, 휴가를 가면 어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는 과정은 전부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 어디로 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열일제처럼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주리를 트는 겁니다. 이제. 근데 도착 지점은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3박 4일이 걸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목적지가 설악산이라면 설악산 가는 과정까지 3박 4일이 걸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면 바로 이거부터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즐기는 것부터 하자고요. 즐기는 것부터. 그래서 배우면 그 다음에 철저히 즐겨라. 제가 8년을 즐기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왔지. 제가 섣불리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섰다면, 그런데 지금 온라인 인터넷 세상은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강사들 모두가 다 한번 여쭤보세요. 트위터에서 성공한 사람이냐고요. 블로그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하냐고요. 페이스북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서 강의하냐고요. 요거 배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과정은 무시하고. 왜? 이거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빼고 이걸 와서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팔로우 하려면 어떻게 하면 팔로우 수를 늘린다. 그리고 포스팅을 어떻게 하면 노출이 많이 된다.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건 10년을 내다보고 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지금 10년? 먹은 것 같지는 아니에요. 왜?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었는데도 좀 먹는 게 질리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한 2달은 쉴 수 있잖아요. 매년 먹었으니까.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나의 성장도 매일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껴놓고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딜 쳐다봐도 인터넷에서 가장 힘을 가지는 사람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거짓말 하면 다 털려나와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 있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여기도 조사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거짓말을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집착해서 이걸 배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새로운 낚시를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모바일 어플 중에 방송 어플이 있단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심심하면 잠시 쉬는 동안에 찍고 그걸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낚시터에서 처음부터 이게 되냐고요. 앉았다 일어섰다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옮기고 뭐 찝고 3, 4개월 돼서 한 마리 낚아봐야 할 거 아니야. 낚아봐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저기 안 칠 겁니다. 7시부터 9시까지는 한 사람씩 들어가서 방송을 하실 거예요. 그냥 앉혀놓을 거라니까. 혼자 방송을 하시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청에 들어가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긴 부산이라고 그러고 여긴 대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느는 거예요. 무조건 해라. 다시 말하면 낚시를 배우는데 왜 이런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냐고요. 낚시터 나가서 일단 빌려줘서라도 일단 앉아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래서 제가 조금 뭐라 그러냐면 하도 아이들한테 많이 당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뻑하면 전문가래요. 그 분야에 뭐 트위터의 전문가 뭐 요즘 큐레이터래요 또. 그래서 만나보면 다 얼리어답터야. 얼리어답터라고. 얼리어답터. 먼저 사용해본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제발 좀 우리끼리라도 좀 뭉치자라고 제가 좀 드리는 이야기. 우리끼리라도 좀 뭉치자. 엄한 데 가서 묻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면 우리 안에서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린 거 하는 것도 아니까. 좀 여유를 가지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스타디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패드를 빨리 칠르세요. 아이패드를 칠르시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 맘대로 다 하세요 지금? 마누라 눈치 보고 다 상황을 봐야 다 맞춘대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함수 관계예요. 근데 갤럭시와 갤럭시 탭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지. 아이패드와 아이폰은 아이폰에 있는 게 아이패드에 다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는데 갤럭시와 갤럭시 탭은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 소위 말하는 아이폰이나 여기는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원래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게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맥킨토시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션 이 아이패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저기 책들이 저렇게 많잖아. 저기에서 몇 권이나 들고 다닐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지금 이제 120권의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저게 무게가 있지만 파일로 만들면 무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를 사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사는 책마다 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PDF 파일로 스캔 받아서 만드는 거죠. 요즘 고속 복사기 PDF 파일 책 한 200페이지짜리 5분이면 만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서점에서 주로 사면 되는데
50% 주고 그러면 나만 보잖아.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 그래서 저하고 친한 사람은 눈만 찌끔하면 주는 거죠. 너나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120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벌어 이거죠. 틈나는 대로 승질내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젠 책이 아니라 이걸로 벌어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지금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면 전문가들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만들어야 돼. 이런 프로그램을 15분짜리를 하고 가시라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분이 계속 매주 방송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의 교양과 그래서 여기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아니라 택시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바꾸자 이거지.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 여기다 모셔서 15분씩 강의를 시키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들도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한다.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출연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지식 나눔이에요. 요즘은 재능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작년부터 나눔, 이제 기부가 아니라 요즘은 나눔이라는 단어를 써요.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나눔입니다. 지식을 기부하는 게 지식 나눔입니다. 그러면 우리 20만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당신 15분 그럼 안철수도 와서 하죠. 그렇잖아. 그랬을 때 우리의 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플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CBS에서 CBS 방송국에서 KT 목동 홀을 빌려서 지금 이것은 일주일에 15분씩 5명씩 강의를 시키고 있어요. 다 무고수입니다. 지식 나눔이기 때문에 무고수로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합니다. 근데 여기에 강사기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30대 이전, 30대 후반. 제가 보면 30대 후반은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역시 살아온 종족들은 비슷하니까 그 얘기인데 30대 미만 아이들 이야기는 기가 막혀. 들어보라니까? 30대 이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강의하는데 미치겠더라니까. 이야, 나도 머리가 똑똑해. 저는 더 똑똑하네. 그래서 요즘 30대들이 벤처 사업가가 30대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5, 60대에서 벤처기업 봤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사들이 다 보자. 매주 이걸 보면서 우리끼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미래를 이야기하죠. 돌아가는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 이야기를 해. 테드가 이건 전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건 18분짜리예요. 원래 18분 이상 강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근데 테드는 어려워요. 제가 들어도 어려운 게 많아요. 왜? 직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들을만해요. 제가 이걸 들을만 하려면 저걸 보고 빨리 여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왜? 50명, 100명을 모아놓고 강의 언제 해? 우리가 여기 그냥 서너 명만 있으면 돼요. 앞에서 그냥 나오시면 이렇게 해줄 사람 5사람만 있으면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면 혼자 강의하는 거. 여기서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때요 지금 오신 뒤에 후회스럽진 않으신가요? 좋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은 다 이제 만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만나서 득이 없었잖아. 농담이 아니라 어제까지 만나서 별로 크게 내 삶에 도움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또 만나봐야 돼요. 바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자꾸 찝쩍거린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프로파일을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프로파일 중에 제가 이 프로파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쓰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이거요. 요 두 가지는 쓰세요. 오늘부터. 그까지 미래의 보호가. 미래 뭔가하고 1인 창조기야. 그럼 쓰시라니까. 네. 프로필에다가 집어넣으시라니까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나는 왠지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자꾸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자격증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하셔도 돼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스마트 워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제발 지금 있는 명함은 다 없애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가진 명함이 아니라 지금 이 명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함입니다. 근데 제 명함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명함하고 조금 내용이 틀릴 겁니다. 받으시고 승질내지 마시고요.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명함입니다. 받으셨죠? 이 명함을 받고 가장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나이 60대 되신 분이 야 이놈아 이름이라도 적어주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변신을 좀 하라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내용을 좀 바꿔서 지금 아이폰으로 방송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실 줄 아시는 분? 한 분, 다른 분은요? 다 까셨나요? 하시잖아요. 저는 되도록 여기 교육을 한 번씩 받은 사람들은 다시 못 오도록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계속 와봐야 재미없어요. 이제는 직접 그냥 하시면 되니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죠. 그래서 5분 후에는 지금 일단 방송을 직접